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4일부터 각국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얘기 먼저 해볼까요, 저희? 예, 미국 시간으로 이제 뭐 4일 새벽 막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각국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편지, 사랑의 편지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관세 폭탄, 관세율을 적시한 편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공식으로 음명을 했습니다. 빠르면 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우리나라에도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약 한 5일 정도가 정말 운명의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해주고 그 시한, 요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때는 더 큰 칼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잡았던 그 시한이 7월 8일 밤으로 돌아오거든요. 7월 8일까지 협상 타결을 못하면 9일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미국에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 내용이 오늘 밤경에 도착할 미국 트럼프 편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 나오느냐.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권력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나 또는 계엄령 등으로 협상을 사실 몇 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예외를 인정받아야 될 텐데 한국을 예외로 해줄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잣대로서 오늘 편지 보내고 9월 1일부터 때릴지 그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운명의 순간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큰 폭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 미국을 찾아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해온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갈 것으로 보이나요? 예, 지금 여한구 우리 통상대표 미국으로 급거 이제 출국을 해서 미국 적 핵심 관계자들과 협상을 이어갈 텐데요. 사실 여한구 본부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새로 임명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날짜가 아직도 뭐 이제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여한구 우리 통상대표의 미국 통상대표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은 우리는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90일 유예했다고 그러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는 예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관세라는 걸 한번 결정하면 워낙 파장이 크고 또 기업들은 뭐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고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 대목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오래전에 체결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우리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매기는 관세, 평균 관세율이 0.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한국이 관세를 높여야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이 그게 상호 관세의 이론일 텐데 우리나라가 관세가 거의 1%도 안 되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한테 25%를 때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한국은 또 이 대목에서 예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거 또 우리가 수입하는 거 특히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대목에는 한국이 한국만의 이득을 위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산업에 기여하는 대목이 많다. 또 이런 대목.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인식 그리고 실상, 한국의 대응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협상할 대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코스피 시작할 때 3,122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조금은 떨어졌지만 코스피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상법 개정이 통과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소액주주들한테 배당도 늘리고 권한도 늘려서 억울한 소액주주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어왔던 대주주가 전횡하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 자체에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떠올리는 굉장히 큰 호재였죠. 그런데 막상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주가가 올랐는데 통과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오늘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좀 떨어졌어요. 이게요, 정권 시장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소문에 팔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예. 한국이 상법 개정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으면 미리 마치 얼리버드처럼 먼저 모이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딱 정책이 발표되면 이른바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순환매적 성격으로 보통 뉴스가 호재라도 뉴스가 발표되는 날은 또 그 다음 날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뭐 그런 각도에서 이번 상법 개정이라는 호재도 그런 패턴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좀 더 종합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제 외환 시장이나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의 상법 개정을 보는 그 기대는 여전히 높다. 자, 우선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 쇠지면요, 배당이 높아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 그동안에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서 배당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오로지 시세 차익만 누리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배당금 높이자, 또 사전 배당하자 이런 제도들이 나올 테니까 배당금을 노린 투자들이 좀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도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런 대주주 일방의 어떤 편식을 위한 그런 조처들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전반적인 여건은 굉장히 좋아졌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금 환율인데요. 자, 미국에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화 강세를 노린 한국 돈에 지금 투자를 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돈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법 개정이나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굉장히 좋은 요인으로 작동한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바로 관세 폭탄이 7월 9일부터 터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세력이 있고요.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정말로 살아날 것인가.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느냐 하는 이 여부에 따라서 중장기 코스피, 코스닥의 운명은 결정된다. 상법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도 많지만 아직 관망하는 심리도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욕 증시를 조금 살펴보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6월 미국 고용 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 또다시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 하지만 사실 뭐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금융시장이 4일, 현지 시간 4일로 독립기념일로 하루 쉬니까 앞으로 뭐 강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자, 미국 경제 정말 뜨겁습니다. 관세 폭탄도 때렸고 더더군다나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요 4.5%입니다. 우리보다도 2%포인트나 더 높아요. 그리고 고금리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지금쯤이면 좀 쓰러지는 기업도 나와야 되고 일자리도 좀 줄여야 돼요. 그런데 신규 일자리가 14만 개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조건 속에도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다. 이 대목이 뉴욕 증시에서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자리가 안 줄어들고 더 늘어났다. 예. 그리고 실업률은 높은 게 나쁜 거잖아요. 예. 근데 실업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 그렇다면 관세 폭탄도 뭐 무서울 거 없다. 이래서 밤사이 뉴욕 증시 많이 올랐거든요. 자, 물론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 폭탄의 그 후폭풍이 한 3달 정도 걸린다는 게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관측이었기 때문에 요게 4월 달에 했으니까 7월 달 이후 이번 달이 좀 분수령, 예. 또 다음 달 지표까지는 봐야 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미국 경제 너무 좋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한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요. 주가라는 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걷는 이득, 재무 지표보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지표가 위태로우면 빠져나오는 세력도 있거든요. 지금 이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인데 예.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20한4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심도 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도 상당 기간은 더 호조를 보일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서 조심하면서 거시경제 지표를 바라보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 경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지난 5월 100억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100억 달러라는 게 지금 5월 기준으로는 세 번째인 것이고 25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흑자를 보이고 있는 건데 미국 뭐 그런 관세 영향 이런 거 좀 덜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예, 한 나라의 예. 경제의 건실도, 그 나라의 경제적 미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한국 상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경상수지입니다. 예. 경상수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한국 경제 성적표고 지금 한국 경제가 잘 되고 있느냐 또는 못 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바로메터인데 정말 너무 반가운 것이요. 5월 달에도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났습니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게 벌써 25개월 연속입니다. 뭐 이 정도면 적어도 대외 부분에서 우리 경제 뭐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예. 관세 폭탄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관세 폭탄의 영향은 저는 5월 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요. 5월 달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에 굉장히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데 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흑자는 더 커진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대목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우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7월 달 정도에 본격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고 또 환율도요.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환율이 평가 절상되지 않았거든요. 환율이 상당히 높았다고요. 우리 돈 가치가 좀 낮았습니다. 우리 돈 가치가 낮으면 수출은 잘 돼요. 그런 요인까지도 많이 작동된 게 5월 달이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통화 가치가 절상 쪽으로, 평가 절상 쪽으로 바뀌었고 관세 폭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아니면 다음 달쯤에는 저 경상수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고 이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다음 부동산 대책은 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광풍을 막을 수 있는 그 열쇠 꾀주머니 이런 게 한 500개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문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지적한 대로 대출은 일단 6억까지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정말 간보기, 맛보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선 6억 대출을 아예 한 푼도 대출 안 해준다고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출은 아무리 또 죄도 현찰 있는 사람,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대출 억제할 때 더 활기를 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은행 대출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거는 그 토지 거래 허가제라든지 규제 지역을 대폭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을 샀을 때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 이런 것을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는 뭐 당시에 10배 가량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것을 대폭 올리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함부로 그런 카드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시장에서 이번 대출 규제 카드가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카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번 대책이 오히려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뭐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말로 다음 대책, 다다음 대책이 안 나오도록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됐으면 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뭐 지금 강남권 매수 심리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소비자들 그리고 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대출 규제 정책도 어떤 강한 정책도요. 우리가 주사를 맞아 보면 몰핀 주사 같은 거 맞아도 처음 맞을 때는 또 효과가 있는데 좀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강도의 주사를 한 방 맞은 다음에 4강도, 5강도가 온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아니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폭등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되면 영끌 투자 이런 정도는 막을 수가 있지 않냐. 예. 그런 면에서 부동산 안정 심리를 주는 데에 뭐 나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